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문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총평 듣고 오셨죠? 예? 안 들으셨다고요? 앞에 총평 들으셔야 됩니다. 총평 듣고 나서 문항별 풀이 듣는 거예요. 그래야 시너지가 납니다. 자, 그럼 총평 들었다고 가정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7학년도, 즉 2026년이죠. 고3 6월 모의고사 영영영 중요 문항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항을 해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래서 최대한 중요 문항을 추렸고요. 그래도 10문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필요한 문제 거의 다 보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답률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제가 총평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묻는 문제 오늘 다 합니다. 어차피 다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요. 그래서 아무튼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일단은 the ghost, 유령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일단 논리 구조를 한번 봅시다. 저한테 수업을 안 들은 친구도 있고 들은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설명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리드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첫 문장이기 때문에 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알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똑똑한 분 나와서 무언가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이나 이 사람이 하는 실험 같은 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쭉쭉 이야기가 나가다가 보시면은 despite 이라고 해서 양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수업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양보절이 등장했을 때는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사실은 이렇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보절이나 양보구 이후에 요 주절 부분에서 주제가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이미 양보절, 양보구를 통해서 주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별다른 논리 구조가 없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논리 구조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내려가면서 가볍게 읽어보셔도 답을 충분히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가볼게요. In fact, scientists, 과학자들이 attributing consciousness to any animal, 특별한 어떤 동물에게 의식이라는 걸 부여하는 것이 is so recent, 너무나 최근의 일이라서 the internet is older. 그래서 인터넷이 나이가 더 많을 정도래. 그러면 인터넷이 등장한 것보다 훨씬 더 최근의 일이라는 거죠. 인터넷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시죠? 저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는데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그 과학에서 이 과학자들이 동물에게 의식이라는 것을 부여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 얘기로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럼 가보시면요. 1976년에 주얼러지스트, 동물학자인 도널드 그래핀 씨가 이런 책을 내셨는데 이 책에서 arguing that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Animal cognition, 동물의 인지가 ought to be taken seriously, 심각하게 다뤄져야만 한다고 한 거죠. 그러면 must, have to처럼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이잖아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그래서 이 인지, 동물이 하는 인지를 그래서 심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다루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he and colleague, 그와 동료들이 have been responsible in 1944년에 discovering that, 데디아를 밝히는데 연구를 하셨어요. that, 박쥐가 navigate by echolocation이니까 echo, 빵빵빵빵 메아리를 통해서 location, 방향을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방향을 찾고 방향, 전이 이런 단어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박쥐가 길을 찾는 걸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연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박쥐가 길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after lifetime spent watching those creatures, 이 박쥐들을 일생에 걸쳐서 살펴보고 나서 he became convinced that, 뭐에 확신을 가졌어요? They had inner worlds. 그래서 연구를 해다 보니까 내적 세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동물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 내적 세상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they had a flexible behavior, 유연한 행동도 갖고 있고 그가 말하기를 or the ability to change their behavior, 행동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대. as external circumstances change, 외부의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hallmark, 특징인 거죠. of true intelligence, 진정한 지능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내적 세상이 있다는 게 뭐예요? 지능을 갖추고 있다고요. 지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적응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He who watched bats develop clever technique for finding food. 음식을 찾기 위해서 영리하게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they could clearly make decision on the fly. 날 때 결정도 할 수 있고요. exhibit many of the same problem solving ability as a human did. 인간이 하는 것과 같은 문제 해결 능력도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있다? 지능이 있는 거야. 이 동물들도 나름의 지능과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 얘기하는 거죠. 계속 가보면 결국에 despite 비록 위에 안 읽었다. 미안. animal 동물이 thought that reason 그래서 동물의 사고나 동물이 추론하는 것이 ought to be seriously studied.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했듯이 심각하게 연구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despite the flourishing of neuroscience 이 신경과학이라는 게 잘 발전하고 있고 번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o one had yet found any part of the brain unique to human that might be responsible for this hollow consciousness. 이러한 의식이라는 걸 신성하게 만드는, 즉 인간에만 해당한다고 만드는 이 독창적인 뇌의 부분을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능과 독창성이라는 거, 이 의식이라는 건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의식이라는 게 인간에게만 특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의식이라는 건 인간에게 특이적인 게 아니죠. 동물도 갖고 있다라는 게 주장인 거잖아. 자, 그럼 이러한 주장을 기반으로 자 가볼게요. 이러한 주장을 기반으로 Wasn't it time to give up the ghost? 유령을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는 대상을 물어본 거예요. 다시 그의 주장은 동물도 지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포기해야 될 걸 물어봤죠. 그러면 포기해야 될 건 뭐야? 뭘 찾아야 돼? 요게 답인 거죠. 의식이라는 건 인간에만 특이적이고 인간만 가질 수 있다는 걸 버리고 어떻게 가야 돼요? 동물도 의식과 지능을 가질 수 있다가 주장인 거잖아. 어디가 주장이라고? 여기가 주장이기 때문에 버릴 거니까 요 생각을 버려야겠죠. 마지막에 쓴 문장을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기반으로 선지를 뽑아볼게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주장을 찾는 게 아니고 버릴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빈칸과 똑같은 겁니다. 이 빈칸 문제에서 요즘 낫이나 부정하고 뒤에 빈칸을 주면서 내가 생각한 주제와 반대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한번 선지를 꼬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에 보시면 The claim that animal consciousness should be studied. 동물의 의식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와우, 그죠? 그럼 3번에 보시면 The illusion that animal possess truly conscious inner world. 그래서 그 동물이 possess 뭐를 갖고 있다? 진정으로 의식이 있는 내적인 세상을 갖고 있다라는 망상? 망상 아니에요. 근데 망상을 버려라? 근데 망상을 버리라는 거는 오히려 반대잖아요. 그럼 얘도 반대네요.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어떤 생각이에요? 인간의 커그니션, 인지가 is superior to that of animal.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4번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좀 기다려 볼게요. 그럼 5번을 볼게요. Concept that human and animal are essential alike. 둘이 똑같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럼 둘이 다르다는 거잖아. 오히려 반대죠? 그래서 얘 날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학생들이 4번을 골라서 틀리는데 자, 일단 2번에 보시면 believe that 어떤 신념?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건 인간에게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자질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동물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되는 거잖아. 얘가 답인 거고. 근데 보면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고 동물이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서로 우월성을 대결한 적은 없어요. 이런 특징을 너도 갖고 있니를 물어본 거지 누가 더 우월하다는 비교 대상은 본문에서 언급한 적이 없죠. 이처럼 본문에서 언급한 적 없는 비교가 등장하면 바로 날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매력적이지만 오답이에요. 답은 2번이 된 거죠. 이해하셨나요? 첫 문제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갈게요. 제가 총평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히려 24번보다 이번 대입학 파트에서는 23번이 좀 킬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논리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면 일단 앞쪽에서 당위성, 머스트가 등장을 했으니까 주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further는 제가 지금 논리 수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부가가 등장을 했는데 이 부가가 등장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제는 같고 소재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즉 뭐예요? 앞에와 비슷한 논지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소재를 바꿔서. 그럼 비슷한 논지가 이어질 거고 because 원인이 등장한다는 건 원인 주변에 결과가 등장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과 등장할 거고요. 다시 한번 결론 등장을 하는데 여기까지 일단 결론을 때려줄 거야. 여기까지 결론을 때려주고 근데 in comparison이 떴거든요. on the contrary랑 똑같은 거야. 얘가 뜨면요. versus예요. 그래서 이 앞의 논리와 이 뒤의 논리가 서로 상반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이 나왔을 때는 이 on the contrary, in comparison을 기점으로 위와 아래에서 공통된 키워드에서 차이점을 찾으시면 돼요. 키워드는 공통되되 방향성이 달라지거든요. 그 방향성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풀어보셨으니까 어때요? in comparison을 기점으로 이 앞에는 작은 동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밑에는 큰 동물에 대한 이야기죠. 이 둘의 대비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부가니까 큰 동물 이야기 이어가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글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글의 구조를 보고 내가 풀어야 될 방향성을 이미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뭔가 좀 삐뚤어지게 썼다. 좀 예쁘게 쓸게요. 뭔가 좀 너무 삐뚤어. 원래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래서 여기는 작은 동물, 여기는 큰 동물입니다. 뭐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예쁘게. 똑같네 뭐. 갈게요. 자, 그리고 요 telescoping of time이라고 해서 얘를 무려 시간의 압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그죠? 저는 이런 거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학생 입장에서 해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만 보면 될까요? 자, 아무튼 텔레스코핑 오브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뭐야? 망원경 저 땡긴다는 건가? 아무튼 시간이 뭐와 관련이 있다? 사이즈와 관련이 있다 정도만 아셔야 되는 거죠. 요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과 사이즈 간에 뭔가 관계성이 있다는 얘기구나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small animals, 작은 동물은요, reflex must be quicker, 더 빠르게 반응해야만 한대요. In order to control much smaller limbs, 더 짧은 사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and respond to locomotor feedback, 그 다음에 사지의 움직임인 거죠. 그 움직임에 대한 빠른 피드백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때야 돼요? 반응이 빨라야만 한다. 그래서 일단 작은 동물들은요, 어때야 돼요? 반사가 빨라야 된대요. 이런 얘기를 했죠. Further, 게다가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이 must be streamlined, 굉장히 간소화돼야 돼요. In small species, 작은 종은요, 의사결정이 간소화돼야 돼. 왜냐면 high metabolic rate, 높은 대사율과 minimal energy reserve, 낮은 에너지 비축량이 offer few choice in food searching activity, 음식을 찾는 행동에 선택권이 거의 없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 작은 동물들은 어때야 돼요? 의사결정도 빨리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찾거나 포식자로부터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짝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and perhaps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은요. short lifetime, 얘가 생애 주기가 짧아요. 금방 죽어요. 그래서 offers little time for learning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잘 안 돼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as a result, 그 결과 being short lives, 짧게 산다는 것이 put a premium of the effectiveness of a pre-programmed behavior pattern. 뭐에 프리미엄을 주는 거야? 이 이미 사전에 정해진 행동 패턴의 효과에 프리미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quire little, 그래서 in the way of environmental fine-tuning, 이 주변 환경에 맞게 세밀하게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때려볼까요? 얘는 어떤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미 사전에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산대. 즉 이게 무슨 말일까? 앞으로 수능에 나오면 이거는 선천성, 유전, 사전 정해진 프로그램 나오면 선천성이에요. 선천성에 따라 살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맞춰서
조정을 잘 하지 않게 된다는 소린 거죠. 너무 짧게 사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 뭐 학습도 못 하는데. 이게 일단은 뭐다? 일단은 작은 동물들이다. 근데 이번에는요. large animal in comparison. 이제 큰 동물 나오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자, 큰 동물은 어떨까요? can get by 하면요. 그럭저럭 살아가다란 뜻인데 with rather slow reflex. 그래서 얘는 어때요? 반사가 느려요. 코끼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can afford to vary their mating and food searching behavior. 음식을 찾거나 짝을 찾는 그런 노력이 달라요. In effort to better optimize their behavior. 자기 행동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한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may have a considerable opportunity to learn by observation and try and error. 시행착오와 관찰을 통해서 배울 기회가 상당해요. 그러면 지금 의사결정도 다양하죠. 의사결정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학습에 대한 기회가 굉장히 높습니다. 차이가 나죠? 대놓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작은 동물과 큰 동물이 대놓고 차이가 있다고 했고 비슷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적당히 읽고 딱 이 반대 논지로 잡아가야죠. 그러면 얘는 읽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사전 정해진 프로그램을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주변 환경에 따른 조정을 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얘기가 나와야 이 논지가 완성이 되는 거겠지. 미리 이렇게 알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그러면 being long-lived, 오래 산다는 것은요. put a great premium. 어디에 프리미엄이 있어요? learning and memory. 기억과 학습에 프리미엄이 있고요. lesson automatic pre-programmed behavior. 이미 사전에 자동화된 결정되는 행동을 별로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이 어떻게? 얘는 따르지 않고요. 잘 따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따른 조정을 상당히 하겠죠. 괜찮나요? 이 논리? 그래서 게다가 living a long time, 오래 산다는 거 or having the capacity to travel for long distances, 먼 거리를 이동할 능력이 된다는 거 그거는 is more like, 마치 뭐와 같다 to expose an animal, 이 동물을 to significant change in the environment. 나오잖아. 환경에 대한 변화에 노출시키는 거다. 그러면 작은 동물과 큰 동물의 차이점에 대한 글이죠. 요걸 기반으로 이 대비점이 주제예요. 이 대비점을 주제를 고르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럼 답을 골라볼게요. 자, 1번 볼까요? Chances of survival for animals with different time perception. 시간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는 동물들의 생존의 기회인가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 먼저, 5번 먼저 볼까? 뒤에서부터 말아 올릴까? 왜 답이 2번이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채점했잖아. 5번 볼게요. Influences of predetermined behavior patterns on animal survival. 그러면 이미 사전에 결정된 행동 패턴이 동물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왜 주제가 될 수 없을까요? 이게 요즘 수능에 맨날 나오는 선지 논리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본문에 언급된 내용이 단어까지 그대로 사용돼서 나왔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좁은 주제입니다. 이거 미리 정해진 내용 나왔지. 근데 얘만이 그래 주제일까요? 아니죠. 이 넓은 주제의 일부죠.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좁은 주제입니다. 그럼 4번 보시면 Limit of animal decision making according to the body size. 몸 사이즈에 따른 의사결정의 한계점. 근데 뭐 의사결정이 다를 수는 있는데 한계점은 좀 웃기죠? 일단은 이러나 저러나 얘는 방향성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Benefits of Energy Reserve. 그럼 에너지 보존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에너지 보존, 의사결정, 바디 사이즈, 뭐 환경 적응 어때요? 본문에 있는 단어들 줄줄줄줄 다 갖다 박아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단어만 나열해서 이제 답을 뽑을 수가 없는 게 요즘의 수능이야. 그러니까 보시면 에너지 비축의 이점들은 나온 적도 없어요.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2번 보세요. Significance, 중요성이죠. 동물의 사이즈가 이 생애 주기와 생존 스킬에 미치는 영향. 이야, 중요성. 얘가 답이죠. 이해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쉽게 답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저는 대입학 마무리하고요. 이제 어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다 풀어드리고 싶기는 한데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다 풀어주고 싶기는 해. 언젠가는 한번 전문항 풀이할 수 있는 날도 오길.
자, 1번 한번 볼게요. 전형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깔끔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이거 꼭 기억하세요. 수능에서요. 형용사나 부사의 밑줄이 쳐 있으면요. 대부분 형용사, 부사 중에 누가 맞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부사의 밑줄이 쳐 있으니까 저 자리가 형용사냐, 부사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면 어때요? BPP라고 해서 동사구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에다가 PP 사이에 들어가는데 형용사가 들어갈 수는 없죠. 형용사는 보어나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what이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내신 기준이 아니고 수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기준에서 what이 나오면요. what은 두 가지를 충족하면 돼요. 일단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명사절 자리, 명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 충족했을 때 what이 맞아. 자, 그럼 일단 봅시다. 애초에 뭐가 없어요? 이야,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오케이 불완전. 그럼 명사 자리인지 일단 살펴보세요. 자, 그럼 이런 건 전치사니까 다 집에 보내고요. 자, fashion이라는 게 begin. 근데 여기 보시면 begin은 자동사로도 쓰지만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모두. 그래서 moving toward style. 그러면 이미 begin, moving, style까지 해서 완벽한 문장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네요. 그래서 불완전한 건 맞지만 명사절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불완전한데 명사절 아닐 땐 뭘로 가라? 관계대명사로 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which나 that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what이 아니고 결국엔 또 무슨 문제였어요? 맨날 나오는 거 수능에 맨날 나오는 what the question이었습니다. 그래서 what the question 나왔을 때는 what은 불완전한 명사절이고 아니면 그냥 관대로 빼시면 됩니다. 맨날 나오는 문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투부정사도 수능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긴 한데요. 준동사냐 동사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면 투부정사가 단독으로 출제가 될 때는 일단 부정사는요. 명사적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적 역할도 할 수 있고 부사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이때 수능에서는요. 내신이 아니고 명사적 역할을 하는 걸 제외하고는요. 이런 애들은 거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끼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답이 잘 되지 않고 명사적 용법일 때만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용법을 보시면 자 so pronounce에서 대디하다 so that 용법으로서 이 완벽한 대절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laws, 법이 were enacted, 제정되었다. 수동태 끝. 이미 문장이 끝났어요. 그럼 얘가 명사는 안 되거든요. 그럼 형용사나 부사란 말이야. 이럴 땐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얘는 사실 부사적 용법으로 limit the wearing of certain luxury item, 특정한 사치품을 그래서 쓰는 것을 그래서 제한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요. 부사적 용법으로 맞기는 한데 부사적 용법으로 맞는데 여기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죠. 명사적 용법이 아니면 맞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수능에서 거의 항상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예요? 그렇죠. 분사구문입니다. 선생님, 얘가 분사구문인 거 어떻게 알아요? 뒤에 보면요. 뒤에 주절이 나와요. 뒤에 분명히 주절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등등등등등이 were used as라고 해서 뭐가 나와요? 이미 주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원래 분사구문이라는 건 성립 요건을 고민을 해보면요. 부사절이었던 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절이 따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절에서 만들어지는 분사구문이고 얘가 지금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allow only for higher social classes. 그래서 굉장히 상류층에만 허용이 되는 거야. 럭셔리 스타일이나 데코레이션 같은 거잖아. 페더리나 실크나 벨벳 쓰는 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허용을 지가 하는 게 아니고 허용이 되어져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이기 때문에 PP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요. it's하고 there를 물어보는 건데요. it's하고 there는 소유격인데 얘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푸는 it, them과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그래서 대명사의 지칭 여부를 보듯이 단수, 부수, 지칭 여부만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따져보면 so that their various role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역할들인데 그들이 누굴까요? 아니면 그것들이 뭘까요? 한번 앞으로 가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reinforce, 강화가 되는데 자 이제 시작이죠. upper class 스타일들이 came to be 어떻게 됐어요? explicitly, 명시적으로 포함이 된 거야. 문화적인 세레모니에 포함이 돼서 이 upper class의 스타일들을 입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가 upper class styles가 지칭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it's가 아니고 there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다 맞고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었던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듯이 이거 맨날 수능에 나오는 수준들입니다. 뭐 조금 더 동사구가 대놓고 나오거나 좀 쉬운 문제들이 더 등장할 수는 있겠는데요. 아무튼 뭐 전형적인 평가원 수준의 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어휘도 갈게요. 어휘가 이번에 어려웠죠? 어휘 문제는 이번에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근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3월에 오답률 1등이 누구였는지 잠깐만 생각해 봐. 누구였죠? 예. 30번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휘 추론은요, 여러분 매해 거듭하면서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심하면 안 되는 유형입니다. 날로 먹는 어휘 추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려워요. 오늘도 또 열심히 풀어봅니다. 제가 어법하고 어휘는 난이도에 상관없이 항상 풀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워낙 독특한 유형들이니까 웬만하면 꼭꼭 풀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풉니다. 근데 실제로 뭐 어법은 쉬웠지만 오늘 어휘는 어려웠으니까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빈칸하고 순서 파고 요약도 해야 돼. 오늘 요약도 어려웠지? 요약 되게 높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장문독해 오늘 유리 문제 와우 뭐였죠? 유리 문제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려운 문제 다 풀어주죠? 예, 다 풀어줍니다. 열심히 풀어요. 그래서 착한 강사예요.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듣고 구모에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봅시다. Classical works by playwrights such as Shakespeare나 다른 사람이 쓰는 그런 고전 작품들인 거죠. Classic work. 그래서 이런 고전 작품들 아니면 or even American musical song 뭐 음악의 뮤지컬 송 같은 것들 미국의 그러한 릴릭스 하면 기사란다. 가사예요. 지금 새벽에 찍다 보니까 지금 12시가 넘었거든요. 가사입니다. 이러한 고전 작품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고전 작품들이 뭐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unconventional, 비관습적이고 and unrealistic, 비현실적인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고전적인 작품들이 있어요. 이 고전적인 작품들은요, 비관습적이고 비현실적인 방법들을 갖고 있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됐죠? 비현실적인 방법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방법들일지 볼게요. Of communicating character's thought. 그 캐릭터의 생각과 feeling, 감정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관습적인 방식을 쓰는구나. 자, 그러면 뭐 할 때 이러한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 극 중에 캐릭터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이때 뭐를 쓴다? 비관습적이고 비현실적인 방법들을 쓴다라는 거죠. 잘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계속 갈게요. 본문 갈게요, 피디님.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그래서 and take a bit more skill and patience to understand.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이나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전 작품을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내가 인내도 더 필요하고 기술이란다. 기술이 필요하다까지. 됐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the reader.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요. must be. 오, 명령법. mindful. 뭐를 명심해야 하냐면요. Not to let the poetic form or archaic word usage get in the way of getting meaningful information about the story.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이야기에 대해서 information, 정보를 그래서 의미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get in the way of가 뭘까요? 이런 걸 알아야지 풀리는 거야. 이런 건 핵심 단어거든. 자주 나와. 이게 방해하다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의미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을 방해하는
archaic, 그 고어를 사용하거나 시적인 구성을 허용해선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말 쓰고 어려운 구조 써서 내가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여. 오케이. But instead,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But see the form, 그 구성 자체를, 그 스타일 기법을 드러내도록 하면 된다는 거죠. 뭐 숨기고 구성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드러내게 해주는 건 뭐 논리상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다음 문장까지 살펴볼 만한 논지인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드러내주면 좋겠죠. 그래야 이해가 쉬울 테니까. 왜냐면 나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인내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숨기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script with complex language, 복잡한 언어나 unfamiliar style, 흔치 않은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는 글이 있으면요. 걔는요, require several additional reading, 더 추가적인 독서가 필요해요. In order for nuance to be clear. 그 뉘앙스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분명해지려면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 분명해지려면 노력이 필요한 건 뭐야? 당연히 분명해지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가 맞지 않을까요? 이거는 문장 안의 논리 구조로 이미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습니다. 이야우, 글 어렵네. 자, 그럼 뮤지컬 티어러 피시스. 그래서 이 뮤지컬 티어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 그대로 그 뮤지컬이에요, 뮤지컬. 뮤지컬이 작품들이 are particularly, 특히나 difficult to visualize, 시각화하기가 어렵대요. When reading, 읽을 때 시각화가 잘 안 되는데 왜 안 될까요? Diminished emphasis on dialogue, 대화에 대해서 집중을 잘 안 하고 집중을 줄이고 and significant emphasis on song and dance. 그럼 이거 봐봐. 여기엔 집중을 줄였으니까 다른 거엔 집중을 늘려야 맞지 않아요? 논리상? 이것도 문장 안의 논리상 끝나네요. 글이 어렵지만 문장 간의 논리가 아니고 문장 안의 논리로 끝나는 것들이 이미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significant가 맞겠죠. 그래서 얘는 대화에 집중을 안 하고 노래나 댄스에 집중을 한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데 이 뮤지컬이 특히나 이해가 어렵대요. 왜 어렵냐면 대화에는 강조를 잘 안 하고 노래나 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다. 이해가 가네요. 실제로 그 뮤지컬 보러 가보면 내가 배경 지식이 없으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보면 좀 뭔 내용이야 싶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볼까요? For example. 그럼 방금의 예시니까 같은 논리로 이어져야 됩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이 논리 그대로 이어져야 돼요. 왜? For example이니까. 자, 예를 들어보면요. When the music and lyrics are removed from musical theory script. 뮤지컬 대본으로부터 가사나 음악이 제거가 되면 What is left is dialogue. 대화만 남겠죠. 그럼 대화가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은 대화만이 남겠고 known as the book or libretto라고 불리게 될 건데 책이라고 불리게 되겠죠? 리베로. 그러면 it can be very thick. 그것이 두꺼울 거래요. 근데 생각해봐. 대화가 적고 노래와 춤이 많은데 대화만 남기면 책이 두꺼워질까요? 아니죠. 논리상 어떻게 될까요? 얇아지겠죠. 답이 4번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논리 안 어렵죠? 이 문장 간의 호응 관계와 연결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글의 논리를 꽉 잡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자, 그 다음에 there is an emphasis on dance, movement, and action in musical theater. 아까도 말했잖아. 뮤지컬은 뭐에 강조를 했어? 액션이나 움직임이나 춤에 강조를 했잖아. 그래서 can be time consuming. 그게 시간 소비를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뭐에는 when type into play script. 그걸 각본으로 쓸 때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겠죠. 춤과 노래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시간을 쓰겠지. 왜? 많으니까. 무대에선 많이 쓰겠지. 왜? 춤과 노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맞는 거고 4번이 틀린 거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휘의 답은 4번이었던 겁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깔끔하지만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일단은 난이도가 상당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31번 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빈순삽으로 돌입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빈순삽으로 돌입을 했다는 건 난이도가 이제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항상 빈칸을 풀 때는 일단 선지부터 읽는 거예요. 이 선지를 읽었을 때 내가 키워드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뭐 단어 빈칸일 땐 아니지만 키워드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너무 어려운 경우에 선지 파악이 안 돼, 이런 경우에는 실전에서는 스킵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한번 빈칸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desired는 바람직하다는 뜻이고요. unstable은요, 불안정하다는 거죠.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 isolated는 고립됐다는 뜻이고, natural은 자연스럽다는 뜻이고요. delicate는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논리를 한번 보시면 뭐 예시 뜨고 예시 뜨는 거 같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예시가 뜰 수 있다라는 건 주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예시가 뜨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preservation하고 conservation으로 굉장히 뭐 보존과 보전이라고 해서 보존과 보전,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단어를 갖고 나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누가 보존이고 누가 보전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오히려 그냥 preservation은 그냥 pre다, 그 다음에 conservation은 그냥 con이다 라고 해서 그냥 이 내용 그대로 가세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 텍스트로 갔을 때 훨씬 더 나한테 해석이 쉬운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오히려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ever since the early enlightenment, 그래서 초기 계몽 시대 이래로 preservation과 conservation이 have been closely related, 서로 굉장히 면밀하게 관련이 있었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reservation하고 conservation이 처음엔 어땠어요? 연관성이 있다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둘의 연관성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taken as near synonym, 뭐로 봤대요? 거의 동의어로 여겼대요. 그래서 their meaning, 그들의 의미가 is to maintain an object or system insofar as possible in its present state. 그래서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그 시스템이나 그 대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의미는 뭐를 유지하는 거예요? maintain object or system. 그래서 대상이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nsofar as possible in present state, 최대한 현재 상태를. 그 다음에 to protect it from change, 변화로부터 그것을 막는다는 의미고, usually for contemplation, 주시나 연구나 아니면 전시나 아니면 뭐 사용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보호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연관성을 얘기하면서 둘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최대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놓고요. 그 다음에 conservationist가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하는 사람이죠. 컨스를 하는 사람인데 who distinguish their activity from preservation, 이 pre하고 con을 구분하고 싶은 사람이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conser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얘는 pre 하는 애하고 구분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니들과 달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distinguish their activity from preservation, emphasis conservation's restorative aspect. 얘들은 뭐를 강조하겠다? restorative, 복원적인 측면에 강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네하고 구분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복원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겠다로 시작을 한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restoring historical musical instrument라고 돼 있으니까 역사적인 악기 같은 것을 복원을 하는 거야. For example, 예를 들어 보면, 그래서 or a painting, 그림을 복원하거나, a dinosaur, 우야, 공룡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ecosystem, 생태를 복원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conservationist는 뭐를 하고 싶다? 복원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잘 잡았어요? 그래서 conservationist는요, acknowledge change, 변화를 인정을 해요. 복원을 해야 되니까. 변화를 인정하지만 but try to manage it, 그것을 관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in order to prolong, 뭐가 유지되는 상태로? 모르지. 그래서 이 conservationist는요, 뭐예요? 변화를 인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변화를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걸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빈칸에서 물어보는 논리를 잡아놓고 선지를 가는 거예요. 그냥 하고 글 읽고 나서 선지 가서 싸워야지? 이미 늦어요.
항상 빈칸에서 어떤 것을 묻는지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reservationist는요, who may nonetheless, 그럼에도 스스로를 conservationist라고 부르긴 하지만 preservationist 같은 경우에는요, think of themselves, 스스로를요, more as a protector. 그래서 약간 좀 더 보호하는 보호자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에 반해서 프리하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냥 프리하는 사람은요, 얘도 con과 구분을 할 때 얘는 어떻게 가고 싶다는 거야. 얘도 con과 구분을 하는 거죠. 얘들은요, 복원의 측면을 강조했다면 얘들은 보호의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얘들은 복원, 얘들은 있는 그대로 보호. 확실히 차이가 좀 나죠? 그러면 여기에 뭐 들어가면 안 돼? 있는 그대로 보호. 요거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제는. 괜찮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렇게 논리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비되는 건 논리로. 그래서 they sometimes, 때때로 criticize conservationist를 비난을 해요. For setting an additional priority on yield or harvest or use.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rather than interfering as minimally as possible. 최대한 적게 방해를 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야,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in order to preserve the original object or system. 원래 모양의 물체나 원래 모양의 시스템을 얘들은 그대로 보존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as they would do. 있는 그대로. 그래서 preservationist들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would for example prefer to keep a historical musical instrument. 아까 얘들은 어땠어? 복원을 한다고 했잖아. 악기를 복원한다고 했는데 얘들은 어떻게 해요? 얘들은 prefer to keep. 그냥 갖고 있어. as found. 발견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요. 복원의 측면을 강조를 하고 얘들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얘들은요. 변화 싫어하겠죠, 당연히. 변화 싫어하고 어떨까요? 있는 그대로. 그럼 보호한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있는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상태를 유지할까요? 글쎄, in a deteriorated state for study rather than to restore or repair it for display or use. 전시나 사용을 위해서 고치거나 복원하는 대신에 그냥 악화되는 상태로 있는 그대로 두기를 오히려 선호한대요. 좀 더 타협을 하지 않는 타입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섬세한 상태로 둔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섬세한 상태로 둔다. 선생님, 자꾸 악화되고 부서질 수 있으니까 섬세하고 예민한 거 아닌가요? 이 논리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섬세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내추럴 나쁘지 않죠? 자연에 있는 그대로 둔다. 고립된 상태로 두는 건 말이 안 되고 불안정하게, 안정적이지 않게 둔다. 그럼 봐봐요. delicate이 맞으려면 unstable도 맞고 unstable이 맞으려면 delicate도 맞아야 돼요. 불안하고 굉장히 민감한 상태로 둔다. 그렇기 때문에 둘을 이럴 땐 묶어서 지우세요. 그럼 있는 그대로 둔다? 바람직하게 둔다. 근데 여기서 4번을 고르시면 안 돼요. 왜? 있는 그대로 두는 건 누구의 논리야? preservation의 논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4번은 어때요? 아예 반대예요. 이거 고르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복원해서 바람직한 상태로 두자. 1번이 어때요, 여러분들? 대놓고 완벽하게 답선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완벽한 논리가 아니죠. 근데 요즘 평가원은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답을 찾으려면 키워드는 얘야!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걔가 아니에요. 없어요. 오씨, 어떡하지? 가장 가까운 간접적인 선지를 골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요즘 빈칸 추론의 대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답? 1번이 답입니다. 쉽지 않았죠?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문제 33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33번은 또 오답률이 왜 이렇게 높대? 그죠? 글 되게 짧아. 이거 봐봐. 31번하고 비교해보세요. 31번 글 길이 보세요. 그 다음에 33번 글 길이 보세요. 제가 이따시만큼 키웠는데도 훨씬 짧죠? 근데 오답률이 더 높다. 여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라고 했을 때 항상 선지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선지 5개가 다 뭐가 출제가 됐나요? 싹 다 비교급이에요. 제가 현강에서 가르칠 때 얘들아, 이제 비교급이나 특수구문이 선지로 등장을 할 거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야, 아무리 그래도 쌤 아직은 좀 이랬었는데 올해 6월부터 이미 등장을 해버렸다. 그럼 이제 여러분 수능에도 특수구문을 통해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선지가 등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여러분들은 특수구문 선지를 잘 보셔야 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수능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왜? 절평이니까. 근데 절대평가인데 일정한 비율의 1등급을 줘야 돼요. 이 두 가지 모순되는 패러독시컬한 스테이트 상황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을 어렵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웃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해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선지 먼저 볼게요. The more chances one get to find differences. 그래서 누군가가 그 차이를 발견할 만한 그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 2번. The less similarity is required for the things to appear. 그래서 무엇인가가 to appear the things. 그래서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유사성이 더욱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성이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3번. The sooner the perceived similarity fade away. 그러면 인지되는 유사성이 사라지는 게 더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4번. The more easily one can sense the world the way it is. 세상을 있는 그대로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5번 보시면 The less slowly different emotions are released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감정이 더 천천히 방출되지 않는 거죠. 그죠? less slowly니까 더 천천히 방출되지 않는 겁니다. 어이구야 세상에. 아무튼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저기 빈칸에 있는 내용을 찾으셔야 되는데 뭔가 세부적인 빈칸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뭐 because나 when이나 not 뒤에 있는 것들을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세부 빈칸이 이런 것들이거든. 이렇게 because 뒤에 빈칸이 있거나 아니면 뭐 when이나 if 뒤에 조건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not이나 never 뒤에 빈칸을 주면 내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의 반대, 조건, 이유를 물어보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세부 빈칸이고 요 세 문제가 작년 수능에 모두 출제가 됐었죠. 이런 것처럼 요즘 세부 빈칸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아니면 대부분 주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Imagination. 자, 상상이 continue to function,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다. When perception, 인지 자각이 is not actively discerning object. 그래서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그래서 그 대상을 구분하지 못할 때도 상상력은 작동을 해요. 그래서 in case of emotion, 감정이나 disease, 질병이나 sleep, 잠을 잘 때, 그래서 인지나 자각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때도 상상력이 그 기능을 계속 할 수 있다. 얘는 계속 가는 거예요. 작동 안 해도 얘는 계속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emotions, 감정은요, dispose one to see the world in a distorted way. 그래서 왜곡된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게 감정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요? 세상을 왜곡된 관점으로 보게 만든대요. 됐죠? 그럼 이제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a coward's perceptual disposition. 그러면 이 겁쟁이의 인지는요, is affected b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fear. 그 공포를 경험하는 경향성의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감정에 따라서 왜곡되니까. 그러면 lover's expectation, 그 연인의 기대감은 당연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in such case, 이러한 경우에 small similarity, 작은 유사성이 있는데 between perceived objective, 그러면 내가 인지된 대상과 the thing one expect to see,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 간의 그 유사성이 lead to 뭐로 이어집니까? misidentification of the perceived objects as that thing. 그 물체에 대해서 인지된 것을 잘못 인지하게 만든다고요. 왜 잘못 인지하게 만들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왜곡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인지하는 대상과, 그죠? 인지하는 대상과 그 기대를 갖고 있는 대상 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차이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기대하면 감정을 갖게 되고 왜곡이 되니까 차이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유사성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유사성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차이점이 늘어나지. 왜? 감정이 왜곡된 관점으로 세상을 잘못 보게 만드니까. 그래서 얘는 원래 이런 놈이야. 예를 들어볼게요. 내 남자친구는 원래 이런 놈이야. 근데 내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 아니야. 그래도 내 남자친구 번듯하고 스윗하고 잘해주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놈이 아닌 거야. 그럼 그런 놈이 아닌 대상과 내가 예상하는 이 기대, 내 감정이 그 사람을 왜곡된 렌즈로 보게 만든 거지. 너무 슬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제 대상과 내가 예측한 대상 간의 유사성이 떨어지고 차이점이 많아지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이 둘의 관계를 잡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the coward, 이 겁쟁이는요, see the enemy, 적을 보게 되겠고, 왜냐면 내가 온 세상이 다 두려우니까 적만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while the lover, 연인은 the objects of desire everywhere, 본인이 원하는 대상을 아무 데서나 다 보게 되는 거죠. The more affected one is, 그러면 누군가 감정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감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으면, 해볼까? 감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으면 왜곡이 많이 되겠고 차이점이 늘어나겠죠. 괜찮아? 요 논리를 그대로 쓰세요. 요 논리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while the central organ of sense normally function by comparing similarity and differences.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이 감정을 인지하는 것이 잘 작동을 하는 반면에 이놈의 감정이 또 얘기하듯이 이놈의 감정이 disperse want to discern object. 그 대상을 구분을 하게 만드는데 inaccurately 또 얘기하잖아. 부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the greater the emotion investment, 감정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the more biased, 그 사람의 인지가 편향된다. 끝났죠?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감정이 개입될수록 편향이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감정 개입이 많아질수록 편향, 생각이 쏠린다는 뜻이죠. 편향이 커진다는 뜻인 거죠. 그럼 요 논리 그대로 박을게요. 됐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답을 찾아보시면 누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발견할 가능성이 많아지나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이거 논리 잘 봐야 돼요. 차이점이 많아진다고는 했지만 사람이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왜곡돼서 바보가 돼버려. 그래서 이건 못해. 이거 되게 어렵지? 뚜시뚜시. 1번 논리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되게 어렵고 그냥 5번에 보시면 지금 감정이 발현되는 속도에 대한 얘기는 한 적도 없으니까 일단 지우세요. 그 다음에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그래서 얘는 반대 논리예요. 고르시면 안 돼요. 골랐으면 글 다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유사성이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는 얘기는 한 적이 없죠. 유사성이 떨어지고 차이점이 많아진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 속도는 이야기한 적 없어요. 세상에 그저 논리.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날아가고요. 선지 논리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내가 글을 이해를 해도 선지 논리가 어렵게 나와요. 요즘은. 다 날리고 2번 볼까요? 그러면 그것이 등장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유사성이라는 게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때요? 감정이 커지니까 왜곡이 되고 유사성이 적어진다. 이 논리를 완성시켜야 되니까 2번을 찍어주셔야 돼요. 괜찮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 논리도 많이 나오고 아닌 논리도 나오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 빈칸 문제로 갈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구모가 더 어려울 거야. 그래서 구모 보고 나면 울면서 듣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육모 잘 리뷰하시고 구모까지 벌써 그래도 이제 시간이 꽤 남았잖아요. 그죠? 이제 남은 6월도 있고 7월도 있고 8월도 있어서 이게 3모 이후에 6모를 준비하는 것보다 6모 이후에 9모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신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방학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6모와 9모 사이에 이 여름에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포텐셜이 터지냐 터지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 지금 엄청 열심히 찍고 있잖아요. 지금 새벽 1시예요. 근데 지금 추라 열심히 찍고 있죠. 여러분들도 몇 시에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들으면 안 돼. 저녁에 들으실 텐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의 이 텐션 대단하죠? 힘듭니다. 자, 선지 볼게요. 1번. He can predict where art is going. 예술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예술이 진짜 어디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예술아 어디가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예술이 가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겠죠. 그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2번에 보시면 the artist behind the work, 그 작품 뒤에 있는 예술가가 is reliable,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3번 the artwork, 그 예술 작품이 tell the story of his time,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해준다. 4번 his choice, 그의 선택이 will lead to immediate profit, 즉각적인 이득으로 이어진대요. 5번 the originality 뭐예요? 독창성. 외워야 돼. 핵심 단어야. 그 독창성 of the work, 작품의 독창성이 is unshakable이니까 떼어내지지 않는다는 거죠. 착 붙어 있다는 뜻인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논리 볼게요. 뭐 데리스라고 해서 재진술 논리가 등장하긴 했는데 원래 재진술은 글의 주제를 말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괄호치고 나온 거라서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역접이 등장했기 때문에 꼭 반대 논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역접 이후에 논리가 꺾이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꺾이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마지막 문장에서 얘가 결국에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대체 어떤 신념, 데디아의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걸 찾으셔야 돼요. 일단 그가 누군지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신념인지를 찾는 글입니다. 주제 찾기겠죠, 뭐. 가보도록 할게요. 자, dependent, 의존적이고 shifting, 바뀌는 본질이 있대요. of art value. 그러면 이 예술에 대한 가치를 논할 때 그 본질을 따져봤더니 얘는 dependent, 의존적인 경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shifting, 변화를 겪는 경향성이 있는 거야. 예술은 어때요? 계속 변하고 예술은 어때요? 의존적이래요. 일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술의 가치라는 건. 그래서 not only on the market,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inherently, 본질적으로도 계속 바뀌고 의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의 가치라는 것이 is uppermost, 무엇보다도 in the minds of today's art collector, 그 예술을 수집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야. 얘는 어차피 계속 바뀌고 계속 의존적이야. 그러니까 본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야. 그 당시 1억이었으면 평생 1억이고 이게 아니라고. 그때그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술의 가치라는 게 누구에 달린 거야? 그 수집가의 마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달린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whether he buys for himself,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걸 수도 있고 or as the representative of an institution, 그래서 그 institution, 기관을 대표해서 사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수집가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acquiring a work, 예술 작품을 습득한다는 거, 얻는다는 것은 is acquiring a piece of art history,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예술의 역사를 얻는 것이며 혹은 it is acquiring 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게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샀지만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어떤 그림을 샀더니 그 그림은 나중에 수십 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NFC 같은 거 샀더니 원숭이 그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빵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주변 사람들이 다 학생들이 뭐 하고 있어요? 포켓몬 카드 열심히 모으고 있거든요. 그 포켓몬 카드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제가 학생 한 명 봤더니 피카츄 카드를 뽑았는데 그게 가치가 70만 원이래요. 예? 그래서 보여줬는데 그냥 피카츄야. 그렇다고. 근데 그게 언제 빵원이 될지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면 더 오를지 몰라요. 수집가 마음이라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쁘긴 하더라. 뚱뚱한 피카츄였는데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beyond that is an object of personal enjoyment, 그냥 개인적인 즐거움 in the same class as a cat or souvenir, 고양이나 아니면 souvenir, 기념품 같은 것과 동급의 그냥 개인적인 즐거움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in signing his check, 그래서 자기 이 수표에다가 사인을 할 때 이제 뭘 사야 되니까 이 컬렉터가 assert his belief, 자기의 신념을 그 미래 존재 가치, 작품이 갖고 있는 미래 존재 가치에 내 신념을 주장하는 거야. 왜냐면 수집가의 마음에 달렸으니까 이 수집가가 본인의 신념을 예술작품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엔 이 작품, 이 피카츄 카드는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 될 것 같아 라고 나의 신념, 즉 나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야.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글 되게 어려운데 잘 따라왔죠?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풀어낼 수 있어. 34번은 선지가 쉬워. 다소거가 돼. 그래서 글만 이해하면 풀 수 있어. 끝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as a significant point attained by art as a whole. 그 예술이 그 전체로서 그 부여된 그 예술이 갖고 있는 미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신념을 부과하는 거야. 이거는 떡상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역접이 떴죠. 조심. 자,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is open to anything. 뭐에도 다 열려 있죠. 모든 거에 다 열려 있고 and the merit of the chosen painting or sculpture. 그 선택된 그림이나 선택된 그 조각상이 갖고 있는 그 메리트가 끽해봤자 only the validation of a present day consensus. 오늘날의 합의에만 유효한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신념과 가치를 부여를 했지만 그래봤자 이 예술품이 지닌 가치라는 것은 사실 현재 상황에서 합의된 것일 뿐이라는 거야. 그 예술가가 그렸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가치를 가졌고 옥션에서 얼마 정도 팔렸다고 합의를 한 것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한 지위거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is consensus, 이러한 합의는 is over, 끽해봤자 certain to be displaced, 항상 다시 바뀔 수가 있죠. 가변적이에요. 그리고서 others have been in the past,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이 그러했.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현실의 합의이기 때문에 늘 가변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늘 바뀐다는 거죠. 늘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in the last analysis, 지난 분석을 할 때 committing himself to a painting, 그림에다가 스스로 헌신하는 것, 내가 의지를 부여한 것은 is the collector's own act, 그 수집가의 자신의 행동이라는 거죠. 내가 알아서 가치를 부여했을 뿐인 거야. 주관적 가치를 부여한 거야, 사실은. 그럼 through at, 그것을 통해서 he, 그럼 여기서 he는 누굴까 이제 나왔죠. 수집가죠. 수집가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냐고. 얘가 용기 있게 affirm, 그래서 not only his aesthetic judgment, 자기의 미학적인 판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from whatever source it be believed, 그 가치, 그 원천이 어디서 나왔든 본인이 미학적인 판단을 한 거고 어떤 신념을 갖고 있냐는 거죠. 글쎄요. 얘를 잘 요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싸워볼게요. 야, 글 어렵다.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제 선지 싸움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5번 볼게요. 자, 예술이 원래 갖고 있는 독창성, 그 가치를 뗄 수 없나요? 계속 바뀐다고 했죠. 계속 가변적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어때요? 반대죠? 날릴게요. 자, 그 다음에 his choice, 그의 선택이 즉각적인 이득으로 이어질까요? 그런 얘기 나온 적 없죠.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artwork, 그래서 예술작품이 그 시대의 이야기를 지가 해주나요? 아니죠. 누가 결정하는 거야? 수집가가 결정하는 거야. 예술품이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도 집에 가. 그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그 예술가가 신뢰할 만해요? 누구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거야? 아니야. 내가 부여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도 다 반대입니다. 어때요? 싹 다 반대 논리예요. 그럼 누구만 남아? 1번 답 아니면 난 망한 거야. 볼까요? He can predict where art is going. 예술이 가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뭐야? 스스로 결정하는 거라고. 그 예술이 가는 방향성은 본인이 예측할 수 있는 거야. 남이 예측해줘봐도 소용없고 본인이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신념을 부과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번이 간접적이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35번은 오늘 풀지 않겠지만 이따가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시험지 보세요. 여러분 거. 누가 봐도 BMI는 말이 안 되거든. 갑자기 BMI가 왜 나오냐고. 바디 매스 인덱스가 왜 나와. 그래서 걔는 보자마자 똑딱 골라줬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35번 틀린 친구들은 아이고 반성합니다 하시고 내 탓이요 하시고 다시 공부하세요. 35번은 누가 봐도 맞췄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37번 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가 문제였냐면 지금 뭐 힌트들을 다 주긴 줬거든요. 근데 insane 덱도 그렇고 그 다음에 must also 얘도 부가고 뭐 여기 결론이 있기는 한데 by extension도 사실 이게 부가거든요. 근데 이 by extension이 부가라는 걸 사실 보면요, 이게 연장함으로써잖아. 같은 논리를 이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도 in addition이나 additionally 같은 부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대놓고 부가로 주지 않고 by extension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결사를 대놓고 연결사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숨겨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결사들을 다 숨겨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치사해요. 그래서 이게
by extension은 마찬가지로라는 뜻인데 이게 마찬가지로라는 걸 아는 친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힌트가 없는 채로 문제를 푸는 것과 같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글이 좀 어려웠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답률이 쭉 하고 솟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접 쓰기 영역 중에서 특히나 배열이나 삽입은 저한테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마치 퍼즐 풀듯이 풀어주셔야 돼요. 이게 글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풀면 절대 풀지 못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글을 읽어 나가면서 원래 간접 쓰기 영역은 힌트를 심어주도록 원래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힌트들을 먼저 알아보고 그런 힌트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조립을 해주셔야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절대 답을 고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게. 자, 비록 there may be element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that trigger instinctive response 본능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양보절이니까 주절이 중요하죠. 키워드 나옵니다. spectacle이 뭔데? works primarily within a cultural frame 문화적인 틀 안에서 주로 작동을 한대요. 그러면 본능적인 반응도 유도를 하지만 본능적인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스펙타클이라는 게 있는데 뭔지 몰라. 스펙타클 하네. 이 스펙타클이 어떻다는 게 주장이야? 주로 어디서 움직인다? cultural. 문화적인 틀 내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안에서 만들어지고요. is subject to prevailing modes of perception. 우리의 인지 모드, 만연한 인지 안에서의 대상인 거야. 그래서 문화재 틀 내에서 그 다음에 인지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인지? 그래서 that observe bring to bear.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지 내에서 문화적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스펙타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36번도 오늘 풀진 않지만 36번과 7번이 조금 어려웠던 건 제가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등이 확 하고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일단 A 볼게요. 와, A를 보시면 by extension 이게 부가인데 앞으로 기억하세요. additionally나 이런 in addition 같은 부가가 등장을 했을 때는요. 뭐라고? 유사한 논리가 이어져요. 앞에 비슷한 논리가 나오되 끝나고 주제는 같지만 소재가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부가와 예시를 지배하는 자가 배열을 가장 잘 풉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무슨 농구 만화 대사 같네요. 자, 아무튼 게다가 그래서 스펙타클이라는 것은요, is produce 만들어지는데 working with the grain. 근데 이게 곡물이라고 해석을 하는 순간 이게 끝장이 나요. 근데 다른 단어의 뜻을 솔직히 몰랐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럴 때는 스무스하게 가볍게 지나가셔도 돼요. 이게 원래 결이거든요. 그 결에 맞는다. 그래서 특정한 문화의 결에 맞게 작동을 한다. 즉 뭐예요? 특정한 문화적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작동한다? 결. 즉 특별한 문화에 맞게 작동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니까 바로 1등으로 나올까요? 잘 모르죠. 그럴 수도 있죠. 일단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blending the innovative with the established. 그래서 혁신적인 것과 기존에 있는 것이 합쳐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결에 따라서고 기존에 있던 것과 혁신이 합쳐지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does니까 그로 인한 결론이 등장하는데 결론은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읽어보고요. 자, 그럼 일단 1등일지 아닐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나는 모른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B를 가보겠습니다. 스펙타클은요 must also이기 때문에 얘도 부가예요. 그러면서 주장인데 비슷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얘도 스펙타클이에요. 어차피 스펙타클이 그래 키워드니까 이 스펙타클이 must be spectacle. 아이씨 뭐야. 스펙타클 해야 된대요. 에? 그럼 뒤에 볼게요. 스펙타클은요 has to make spectator. 관중들을 놀래킬 수 있어야 된대요. 이거 뭐 spectacle, spectacular, spectator 이거 뭐야? 라임이야? 펀치라인 끝내주네요. 그래서 아무튼 관중들을 놀랄 수 있어야 되고 outdoing previous effort. 이전의 노력을 능가해야 된대요. 그래서 스펙타클이라는 건 어때야 돼요? 관중들이 있다면 관중을 놀라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전의 노력을 능가해야 되는 거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얘기고요. 짧으니까 계속 가볼게요. If it is to become part of a collective memory of those who witness and participate in it. 참여하고 목격한 사람의 기억의 일부가 되고 싶으면 능가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각인을 남기고 싶어. 그럼 이전에 했던 수업보다 더 잘해야지. 더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하고 말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얘기예요. 그럼 얘가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스펙타클은 문화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 인지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스펙타클은 또 이렇다. 뭐 둘 다 스펙타클 얘기니까 일단은 기다려 볼게요. 솔직히 아직 누가 1등일지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C를 보시면 in saying that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근데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서 we stress 하면요. 강조하다요. 뭐를 강조하냐면 creation of spectacle 스펙타클을 만드는 것은 neither 얘도 아니고요. nor 얘도 아니다. 뭐다? 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누구도 아니에요?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요. even inevitable 피할 수 없고 필연적인 문화의 표현도 아니고요. but it's strategy 그래서 전략인데 commonly used by people from many different culture 매우 많이 다른 문화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에 의한 거래요. 그래서 to address specific needs 특별한 욕구나 특별한 필요성을 다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스펙타클이라는 것은 뭐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표현도 필연적인 문화적 표현도 아니다. 그럼 뭐다? 얘는요.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자, 어떤가요? 1등 안 보여요. 죄송해요. 1등 못 찾는 문제예요. 이럴 때는 쉽게 1등이 안 뽑힙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읽어서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그럼 A 안 읽었으니까 B는 아까 짧아서 다 읽었으니까 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스펙타클을 활용하는 누구라도 draw on 그래서 레파토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of technique 기술의 레파토리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습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전 페스티벌에서 사용했거나 관련된 활동에서 사용했었던 관습도 사용하고 레파토리도 사용할 수 있지만 모방은 is not enough. 충분치 않대요. 자, 그럼 결론으로 얘네가 스펙타클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전 사례를 모방할 수 있지만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이전 사례 모방할 수 있어. 근데 이것만으로 불충분해.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놀라게 하고 능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 이어졌네. 그럼 뭐가 있다? A와 B의 관계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유형 B라고 부르는데 이 유형 B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C가 남았을 때 둘의 관계가 등장했고 누가 1등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C가 B의 뒷부분하고 이어지는지 봐서 안 이어지면 그냥 앞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푸시면 되거든요. 그럼 B 아까 얘기 아셨고 그럼 보면요. 스펙타클은 관중을 놀라게 하고 이전의 노력을 능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이 아니고 문화적인 표현이 아니고 다른 문화가 공동으로 쓰는 거다.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C, A, B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 그러면 스펙타클은요. 문화적 틀 안에서 하는 거고 인지 내에서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이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표현이 아니고 다른 문화가 공통으로 쓰는 전략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그래서 스펙타클을 만드는 행위는요. has been likened to creating new works of literature. 문학을 만들거나 아니면 라이터들이 normally feel bound by rules. 규칙이나 전통. 그래서 그들의 장르의 규칙이나 전통을 따르기는 하지만 need to show sufficient originality. 뭐를 보여줘요? 독창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관중들한테 독창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말해보자면 그래서 원래 있는 것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부족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능가하고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어떻게 뽑힌다? C, A, B예요. 얘를 근데 글의 논리로 풀었다면 이건 너무 어려웠겠죠. 그래서 A, B의 논리를 잡고 C에서 앞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C가 1등이라는 근거가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인생 대시 제시문입니다. 근데 인생 대시 제시문인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끄덕끄덕 되실 건데. 그래서 이게 후시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거다.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A, B의 관계성을 통해서 풀어주셨다면 훨씬 더 글을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굉장히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세 문제 남았네요. 이제 삽입, 요약문, 작문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 다 풀어드렸죠, 여러분들? 진짜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육모 저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고 리뷰 한번 하시면 그다음에 선지 논리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아마 더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라고 지금 찍어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강의가 지금 똑딱똑딱 넘어가는 거 보니까 거의 2시간까지는 아니어도 1시간 반이 넘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새벽 1시에 끝내겠다는 저의 목표가 아주 대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도 점점 추레해지고 머리도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꼬라지는 좀 우습지만 열심히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진짜 근데 퀭하다 퀭해.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머리가 점점 흘러내리고 있어요. 자, 다음엔 묶고 찍을까? 선글라스 쓰고 찍어야겠다. 혀도 꼬이는 거 보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그럼 3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9번 보시면 자, 여기서도 저한테 배운 친구들 아까 부가 얘기했던 거 잠깐 기억나세요? 이 얼쏘고 역시나 이게 부가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부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앞에 비슷한 논리가 나오고 끝난 다음에 비슷한 논리가 이어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 힌트를 한번 잡고 풀 거고 얘는 미리 좀 스포일링을 해드리면 지금 3번, 4번, 5번이 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언어 얘기, 단어 얘기, 렉시콘 얘기로 넘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사실은 미리 스포일링 좀 할게요. 4번하고 5번을 고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3, 4, 5번이 글이 이어지잖아.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언어 얘기, 렉시콘 용어 얘기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3, 4, 5번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앞에 논리에서 답을 골라주셨어야 돼요. 그러면 1, 2번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3번밖에 답이 안 남는 거거든. 그 다음에 색에 대한 얘기, 또한 이 레드색에 대한 효과. 그렇기 때문에 2번 뒤에 3번에 꽂아주는 게 맞는 문제였거든. 그래서 이거는 글의 난이도에 비해서 논리가 쉬웠던 문제예요. 그래도 풀게요. 자, 보시면 It was also within the range of red. 빨간색의 범위 내다. 뭐가? They learned only on the diversify the palette. 그 색조를 다양화시키고 and to produce varied tones and shade. 그 색조나 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 다양성을 증가시켰던 거. 그렇게 학습시켰던 건 빨간색 범위 아닌 거예요. 그래서 as the oldest known color term demonstrate. 그래서 가장 오래 알려진 색깔의 용어를 설명할 때 대부분 빨간색 범위 아니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이 색에 대한 용어를 이야기를 하려면 대부분 빨강의 범위 내였다. 근데 이게 뭐다? also 부가 논리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비슷한 얘기가 앞에 나오고 끝내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봅시다. 자, for thousands of years in the West, 서양에서 수천 년 동안 red, 빨간색이 was the only color worth of the name. 그 이름을 가질 만한, 색이라는 이름을 유일하게 가질 만했대요. 뭐예요? 색이라는 게 다른 색이 안 존재했나 봐요. 그리고서 the only true color, 유일한 색이었대요. 그래서 as much on the historical as hierarchical level, 위계적인 수준으로 역사에서 많은 것들을 봤을 때, 위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빨간색이 exceed all others, 다른 모든 색을 능가하는 거야.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이라는 것이 지위가 나머지 애들보다 훨씬 높았다는 얘기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색조를 다양화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기다려 볼게요. 1번을 보시면 not that they didn't exist. 존재를 안 한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they가 누구예요? 이 다른 색깔들이죠. 그럼 다른 색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돼. 그죠? 다른 색깔들이 존재가 안 한 건 아닌데 but they had to wait long time. 오래 기다려야만 했어요. Before they were considered color. 색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And then 그리고서 play the comparable role in material culture. 물리적이고 그 물질적인 문화에서 상당한 역할, 비교할 만한 역할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이나 등등등에서. 어때요? 다른 색도 같은 지위를 얻으려면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다른 색은 그러한 지위가 없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번에 꽂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문장 볼게요.
It was the red다. 뭐가? Human did the first color experiment. 처음으로 색깔에 대한 실험을 한 게 빨간색이고요. Achieve their first success. 성공한 것도 빨강이고요. 그 다음에 construct a chromatic universe. 그래서 그 색채라는 세상을 만들어낸 것도 빨강인 거야. 그래서 빨강이 그래서 이러한 용어를 갖게 되면서 빨강, 결국에 용어라는 것도 빨강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렉시콘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4번에 꽂아야지. 용어 얘기 나왔으니까 4번에 꽂아야지.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 게 보시면 here the lexicon 그 용어가 seems in keeping의 pictorial practice나 관습이나 아니면 색깔 기법과 함께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특정한 언어에서는 같은 단어가 그래서 red를 뜻하거나 아니면 색을 뜻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라틴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언어에서도 이 red가 아름다움을 뜻하는 얘기 즉 이 용어적인 용례적인 측면에서 빨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 얘기로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4번과 5번을 고르면 안 돼요. 그러면 뒤에 꽂지 말고 어디다 꽂아야 돼? 여기 꽂아야지. 여기 꽂으셔가지고 그래서 빨강이 이런 중요성을 갖고 있었고 빨강이 이런 중요성을 갖고 있었어. 그 다음에 다른 언어적인 얘기, 언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빨강에 대한 얘기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5번이 아니고 어디다 꽂으시라? 3번에 꽂으세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얼소를 통해서 풀어야 되고 4번, 5번은 완전 다른 얘기로 넘어갔고 1번과 2번은 다른 얘기니까 어디다 꽂는 게 맞다? 3번에 꽂는 게 맞다. 이 소거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실제로 나왔을 때도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에 나오더라도 오답률이 높을 만한 문제 인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40번 볼게요. 40번은요. 제가 항상 100번, 1000번 말씀드리는데 선지 먼저 읽고 요약문 읽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선지 뚫린 논리를 미리 주고요. 그 다음에 요약문 자체가 핵심 키워드가 사라졌지만 주제문이죠. 그래서 이미 주제문을 주기 때문에 내가 주제문을 읽어서 A와 B에 들어갈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빈칸처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 올라가서 푼다면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40번을 풀 때는 선지, 요약문, 본문 순으로 읽으세요. 그렇게 읽으시면 답을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갈게요. Prevention은 예방이나 막는 거고 Spread는 퍼지는 거고 Overlook 간과하다, Ignorance 무시하다, Disregard도 무시한다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Marginalized는 소외됐다는 뜻이고요. General 일반적인, Native는 거기 원래 원어민이나 아니면 원주민 같은 것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Wealthy는 부유한, Underserved도요 Marginalized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얘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소외받았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럼 by lowering the cost of pharmaceut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래서 이 약하게 연구나 약하게 발전의 비용을 줄였대요. 그럼 이거는 이미 팩트니까 결정이 된 거죠. 그럼 이 팩트는 글에 나오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AI가 일단 뭘 한대요? 일단 약에 대한 연구 비용을 줄이는 건 팩트야. 그죠? 이러다 보니까 얘가 help reduce the imbalance. 그래서 얘가 뭐를 하냐면 불균형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한 것까지 팩트입니다. 그래서 in investment,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불균형을 줄여요. That has led to less profitable disease.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덜 수익성을 갖는 이 질병에 대한 연구를 A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불균형을 줄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질병에 대한 여기 연구라고 써도 될까? 이 연구를 어떻게 해주면은 불균형이 줄어들까요? 연구를 해줘야 불균형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연구를 해주겠죠. 그래서 연구를 해주겠구나. 근데 지금 덜 수익성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 뭘로 이끌어지는지를 찾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리고서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broadening the focus of medical research to include the population. 그래서 그 결론으로 그 인과로 그래서 의학 연구가 B한 사람들을 포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안 좋은 사람들을 포함을 해줘야겠죠. 원래 소외됐거나 안 좋은 사람들을 포함해줘야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연구 비용이 줄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네네네. 저는 왜 답이 이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천천히 다시 조금 이따 읽어 드릴게요.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약학계에서 알고리즘이 채택이 됐죠? treatment, 치료와 drug, 약을 찾도록 for rare disease, 드문 질병에 대해서. 그래서 to date, 오늘날까지 haven't received much attention, 관심을 못 받다가, 그래서 가혹한 현실은 항상 뭐였냐면 being that pharma, 그 의학계가 devotes more research and development, 당연히 연구나 발전의 자원을 어디다 썼을까? This is that, 어떤 질병에 부유한 사람을 위해 썼겠죠. 그러면 옛날에 부유한 사람을 위해서 쓴 거야. 이건 팩트니까 아까 그 wealthy 고르면 안 돼요. 원래는 부유한 사람. 그래서 원래는 부유층을 위해서 쓴 거야, 연구 비용을. 그러다가 그 정의, 그 드물다는 rare하다는 그 정의가 too often been associated with poor, 가난한 사람하고 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even if 비록 disease is quite prevalent in population that,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질병이 흔해요? cannot afford to pay for it, 돈을 못 내는 사람, 즉 가난한 사람들에서 질병이 더 흔해요. 예를 들면 people living in the developing world, 개도국의 사람들에 훨씬 흔한데 근데 질병이라는 게 무시된 거죠. 뭐랑 비교해 봤을 때? 선진국 질병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시당한 거야. 그러면 어떤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해야 불균형이 줄어들까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불균형이 줄어들겠죠? 여기다가 좋은 단어 쓰면 안 돼.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질병, 덜 수익성이 있는 질병의 연구를 해야 불균형이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무시, 소외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아마 다 틀린 거야. 40번 틀린 친구들. 그래서 lowering the cost, 이건 정해진 거잖아. 비용을 낮춤으로써 마이닝하고 분석하는 비용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AI가 help offset, 보충할 수 있는 거야. 불균형을. 이 의학계에서, 약학계의 업계에서 생긴 불균형을 보충할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disease that pay, 그래서 그 돈을 내는, 그래서 돈이 되는 질병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우리가 이 불균형이 생겼을 때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거지. 원래는 뭐야? 돈이 되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으니까. 이거를 보충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whether because, 왜냐면 그 질병이라는 것이 더 흔하거나, 그래서 or because it is prevalent among demographic that pay more. 그래서 원래 돈을 더 내는 사람들한테 있었어. 그래서 원래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 끌렸던 관심을 이제 어떻게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이 불균형이 생길 거 아니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균형이 생기죠? 이러한 불균형을 보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뭐야? 더 소외되고 무시당한 사람들한테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we see the democratizing, 그래서 민주화가 되고 있어요, AI가. 그래서 to broaden the attention to the medical and research community to find cures to traditionally neglect. 아까도 말했듯이 전통적으로 무시당하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주고요. 전통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들어준다. 여기도 무시, 소외가 들어가면 돼요. 둘이 동의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원주민, 말도 안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 나쁘지 않은데 질병이 퍼지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소외는 괜찮은데 예방은 좀 웃기고, 그래서 소외 괜찮고 무시 괜찮죠?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휴, 이거 되게 어렵죠? 40분 치고 많이 어렵게 나왔어요. 뭐가? 선지 논리가. 글은 안 어려운데 선지 논리가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드셨겠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벌써 1시간 반을 했는데 야,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중요 문항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이번에 뭐 사람들이 쉽다 하는데 지금 저랑 풀어보시면 어때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산모 대비 쉽다는 거지, 이게 문제가 아무리 그래도 고3 모의고사인데 막 그렇게 쉽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 2번은요. 일반적인 대입학과 달리 41번의 선지를 읽으면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출제된 모든 평가원의 기출은요. 무조건 키워드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학과 달리 41, 2번에선 41번의 선지를 꼭 읽고 푸세요. 그러면 훨씬 유리합니다. 가볼게요. 1번 Unsolved mystery behind the nature of glass. 이 유리가 갖고 있는 특성, 본질 이면에 있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2번 Solid and liquid glass. 그래서 고체 유리, 액체 유리,
their respective use. 각각의 사용들. 그러면 이런 건 뭐가 나와야 돼요? 막 사용법들이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3번. A scientific perspective on problems with stained glass. 그래서 스테인 글래스가 그 성당이나 교회 같은 거 가면은 여러 가지 색깔 엮어서 만든 유리창 있잖아. 그거 얘기거든. 그래서 아무튼 스테인드 글래스가 갖고 있는 그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의 문제점들. 문제점들이 또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키워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퍼즐링 글래스. 그래서 혼란스러운 유리인데 why solid? 왜 고체인데 easily breakable? 그래서 쉽게 무너질까? 5번 깨질까? 그 다음 5번 techniques for producing truly flat glass. 그래서 완전히 진정으로 납작한 유리를 만드는 기법들. 그러면 기법들이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 것들이 안 나오면 걔들은 바로바로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선지가 확 줄어드는데 이거는 솔직히 스테인글라스보다는 유리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서 이럴 때는 키워드에서 살짝 벗어난 스테인글라스 같은 거 있잖아. 요런 거는 날려주시면 돼요. 글래스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죠? 얘는 키워드가 뭐다? 유리예요, 유리. 스테인글라스가 주제는 아닐 것 같아서 3번은 지우고 가셔도 됩니다. 해볼게요. 이번에 그래도 장문 독해가 점점 길어지고 어려워졌었는데 이번에는 길이가 좀 짧아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튼 길이가 짧아졌는데 선생님 그러면 수능도 글이 짧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산모 길이만큼 구모 다시 길어지고 수능 다시 길어집니다. 걱정 마세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녹화 시간 30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아마 새벽 2시 좀 안 돼서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이 유리의 구조라는 것은 bit of a mess, 엉망이래요. 그래서 clear and perfect as it might appear to our eyes.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땐, 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고 완벽해 보여요. 근데 down at the molecular level, 분자 수준으로 들어가면요, glass, 유리라는 것이 look more like, 뭐처럼 보인다? 랜덤한 볼핏 of atom. 원자가 볼핏이 뭐냐면 그 볼풀장 있지. 볼풀장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낸 거예요. 엉망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유리의 구조는 육안으로 볼 때와 원자 수준으로 볼 때 다르죠. 그래서 이때는 깔끔해요. 깔끔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원자 수준으로 봤을 때는 엉망이다. 지 맘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지저분해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용어, 이러한 엉망을 기술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대요. 테크니컬한 텀으로 표현했을 때 이것은 who you are asking, 네가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진대.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은요, 그래서 amorphous solid, 그래서 무정형, 비정형의 고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super cooled liquid니까 관행각 액체다라고도 부른대요. 그럼 이 유리라는 것을 어떻게 부른다? 그래서 이건 몰라도 돼. 비정형 고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관행각된 액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대. 그래서 고체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액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원체 엉망이라 뭘로 부를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in theory, 이론상 it's both liquid and solid. 그래서 둘 다 액체이자 고체예요. 사실은 둘 다 맞는데 given the way it behaves,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액체이자 고체예요. In practice, really the latter. 사실은 실질적으로 뭐에 가깝다? latter. 후자에 가까우니까 고체에 가깝대요. 그러면 둘 다예요. 둘 다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한 거죠. 고체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휴, 쉽지 않네요. 사실 1, 2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요. 자, 사실 그래서 부가니까 내용이 이어지겠죠? At room temperature. 이게 실온에서는요. 이 유리가 never behave as a liquid. 액체처럼 행동을 안 한대. 왜? 고체에 가까우니까 액체처럼 행동 안 하는 거죠. 이거는 문장 간의 논리가 맞습니다. A 맞고요. Even on imperceptibly viscous one. 그래서 viscose, 점성을 띌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대요? 이 room temperature, 실온에서는 어떻다? liquid다. 근데 imperceptibly니까 점성을 띌 수 없다고 해석해야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even of a long period of time, 오랜 기간 동안 점성도 띄지 않고 액체로 행동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맞습니다. 비록 얘가 sweat, 흘러내릴 수 있어요. If don't add enough lime인데 여기서 그거
과일 라임 아닙니다. 여기선 석회인데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 석회를 안 넣어주면 흐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것도 근데 물방울이 맺힌다는 수준이거든요. 아무튼 결국에 뭐다? 고체에 가깝다는 논리를 펼친 거예요. 그럼 those misshapen sheet of glass you sometimes see in old stained glass window. 그래서 오래된 스테인 글래스로부터 볼 수 있는 그 오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thicker at the bottom than the top.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 보면 아래쪽이 위쪽보다 살짝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류래요. 근데 오류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are generally not that way because the glass is slowly sinking over time. 이게 유리가 가면 갈수록 무너져서예요? 무너져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unless the church has endured temperature of more than 400 Celsius 400도 이상을 견디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기회가 흔치 않아요. 왜냐면 that's the way they were blown. 걔네가 불어져서 solidify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고체화가 됐기 때문에 온도가 높지 않으면 이럴 리 없다는 거죠. 흘러내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체화가 된 게 맞죠. 액체화가 됐으면 어땠을까? 흘렀겠지. 고체화가 됐기 때문에 안 흐르는 거잖아. 오해예요. 그래서 flat glass, 납작한 유리는요, was only developed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만들어졌고요. We had to wait until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for truly flat. 완전 납작한 유리를 얻기까지는요, 20세기 중반까지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내린다느니 이런 건 다 뭐예요? 이거 오해인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트루하게 플랫한 거 못 만든다는 거죠. 기술상으로 안 됐던 거야. 흘러내리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여기까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thin, 얇은 유리를 만드는 건 20세기 중반이었어요. 되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패러독스, 이때 역설인데 역설인지 볼게요. 역설이 맞아 역설인 거죠. 자, 비록 it being one of the very oldest human-made substances, 이 유리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은 여전히 struggle to comprehend why glass behaved the way it does.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역설이네요. 가장 오래됐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럼 역설도 맞는 거야. 이제 5번 아니면 나는 그냥 찍을게요. 근데 5번이 답이겠지. 자, 갑시다. 그래서 유리는요, obey most molecular law에 잘 생각해봐요. 분자의 규칙을 따르고 있어요? 아니잖아. 그랬으면 이해를 잘했겠지. 그러니까 obey가 아니고 defy인 거죠. I'm defying the gravity. 마침 녹색이네. 그래서 어떻다?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분자가 갖고 있는 법칙을 무시한다는 거죠. 저항한다. 답은 defy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as one glassmaker가 put it, 말을 했듯이 이 유리라는 것은 is not material, 물질이 아니고 is a state, 상태다. 그래서 자기들도 어떤 물질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상태인 거죠. 그럼 어떻다? 결국에 우리가 유리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주제는 뭐예요? 유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이게 주제인 거죠. 답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5번이 답인 거죠. 됐죠? 2예요. 자, 그럼 주제 찾아볼게요. 자, 5번. 아까 말했듯이 납작한 거의 기법 안 나왔어. 왜 깨지는가? 아니죠? 스테인드 글라스 얘기 나온 적 없죠? 그 다음에 솔리드와 리퀴드 각각의 사용법들 나온 적 있어요? 없잖아. 답이 뭐야? 1번이야. 모르겠다고요?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얘가 답인 거죠. 쉽죠? 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답 다 풀었고요. 이야, 그러면 드디어 모두 다 풀었습니다. 제가 진짜 오답률 상위권에 있는 문제 다 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리뷰 잘 하셔서 구모에서는 꼭 1등급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고3 강의를 런칭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인강에서 뵙지는 못하겠지만 뭐 현강에서 뵙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런칭했을 때 만나면 안 되겠네요. 내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어떻게든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뭐 저한테 들어야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든 스스로 공부하든 꼭 1등급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는 김상준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공부하셨길 바라고요. 꼭 구모 그리고 수능에서 1등급 나오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